한글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여러가지 안내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안내 기능이라고 하면요, 눈금자가 있고요. 안내 기능, 눈금자, 그 다음에 격자, 그 다음에 뭐 조판 부호라든지 조판 부호, 그 다음에 안내 부호,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눈금자와 조판 부호, 안내 부호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 눈금자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로 눈금자, 세로 눈금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보시면 상단에 요게 바로 가로 눈금자고요. 그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세로 눈금자입니다. 이 눈금자는 종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종이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가로 눈금자라는 것은 종이의 가로폭을 뜻하는 거죠. 가로 눈금자, 종이의 가로폭. 그러면 세로 눈금자는 종이의 세로폭을 뜻하는 거죠. 세로폭. 즉 현재 210 가로가 210이기 때문에 A4 용지 사이즈죠. 210mm고 세로는 297mm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눈금자를 활용하게 되면요, 어떤 글자의 어떤 입력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한글은 텍스트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림 같은 것도 삽입할 수 있고요, 동영상도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요소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체 요소들을 갖다 삽입할 때 그 위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눈금자는 기본적으로 밀리미터 단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예, 화면에서는 10mm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눈금 한 칸 한 칸이 10mm라는 뜻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 메뉴에 보면은 지금 현재 쪽눈각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체크를 없으면은 이렇게 쪽눈각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쪽눈각이라는 거는 여백을 뜻합니다. 종이의 여백을 보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쪽눈각, 종이의 여백 확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가 편집 용지 설정이라는 부분에서요, 자, 어디 있죠? 쪽에 있죠? 편집 용지 클릭하면은 용지의 크기, 인쇄 용지의 크기와 방향, 그 다음에 용지 여백, 위쪽으로 얼마, 아래쪽으로 얼마, 머리말, 꼬리말, 왼쪽, 오른쪽, 제본의 크기,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또는 쪽윤곽 상태에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요 부분, 자, 눈금자가 요렇게 있고요. 요게 회색으로 되어 있고, 요 부분부터는 연한색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이렇게 쭉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 부분이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보면은 조그만 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 부분에 조그만 박스가 여기 하나 있죠. 이 박스를 이용해서 이 여백을 설정하는 어떤 부분, 제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거는 제본 여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부분, 자, 여기에 화살표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살표. 여기도 보면은 끝에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용지 여백입니다. 용지 여백. 용지 여백을 설정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제본 여백을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것을 클릭한 다음에 이쪽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우측으로 밀리나 버리죠? 이게 제본 여백을 설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제본 여백을 설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서의 크기가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첫 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두 칸 띄워서 입력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럴 경우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마우스를 위치하시고요. 요 위쪽에 있는 요 아이콘,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쪽에 요거 아이콘, 요거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클릭 들어가면은 이렇게 어떤 눈금에 딱 맞춰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마우스가 위치된 상태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첫 줄을
어떤 안쪽으로 들어서게 할 때 요걸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래쪽 거를 움직이면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아래쪽 거를 움직인다는 얘기는 문서의 입력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죠. 자, 어떤 블록 단위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블록 단위로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우측은 우측 여백을 조절하는 겁니다. 우측 여백을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조절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부분을 이렇게 블록으로 지정하시고요. 그럼 이걸 움직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서의 어떤 입력에서 보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즉,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커서 위치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들은 누가 부른 것 같은데 잠깐 중지했었습니다. 자, 요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면요. 자, 요번에 보시면은 요게 바로 아래쪽에 있는 하설표 요겁니다. 이게 문단의 왼쪽 여백을 뜻하는 거고요. 자,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요거는 첫 줄 시작 위치를 뜻하는 겁니다. 첫 줄의 시작 위치. 저기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했죠? 문단의 오른쪽 여백을 뜻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활용하는 게 격자를 표시하는데 이 문서에 격자를 표시하면요 어떤 텍스트나 그림, 표, 개체 등을 갖다가 배치하기 아주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를 편집할 때 어떤 위치나 간격을 보다 쉽게 정렬한다 할까요? 정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포기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포기 메뉴에 가시면은 여기 격자라고 있습니다. 자, 격자 포기. 이러면은 지금 보다시피 화면상에 이렇게 조금 점들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격자입니다. 격자. 자, 그 다음에 격자 설정에 가시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점들이 나타났죠. 이게 바로 점이고요. 자, 가로선 선택하면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치 우리가 실제 종이, 그러니까 뭐 편지 쓴 편지지 같은 거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와 세로선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인쇄를 한 다음에 이거는 인쇄가 보시면은 인쇄가 안 됩니다. 화면상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쇄가 안 되고요. 이렇게 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표로 만들어서 원고지 같은 걸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격자 방식은 격자 자석 효과라는 기능인데요. 격자에만 붙이기. 격자 자석 효과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 같은 거 삽입할 때 격자에다가 딱 붙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메뉴에 가서 자, 그리기 마당 볼까요? 여러 가지 있네요. 자, 격자에 이렇게 딱딱 달라붙게 됩니다. 이게 격자 자석 붙이기라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격자 자석 효과 요 기능이죠. 자, 그러면 격자 간격 가로와 세로의 간격들을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이 격자도 간혹 가다가 활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물론 그다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격자를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삽입할 때 편리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 이동 안내선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개체 이동 안내선. 자, 보기 메뉴에 가시면은 개체 이동 안내선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안내선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기 마당에서 표지판 한번 넣어볼까요? 자, 식수 표지판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비상구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두 개를 갖다가 정렬할 겁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움직여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요거와 요거 요 크기들을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어느 위치가 이렇게 정확한지, 그러니까 요 아래쪽과 요 아래쪽, 요 위쪽과 위쪽이 정확하게 맞닿기 어렵습니다. 이때 쓰는 기능입니다. 개체 이동 안내선 보기 클릭합니다. 자, 움직여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가상성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개체 이동 안내선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맞추겠습니다. 아래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이동할 때 정확하게 안내선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내선 설정 클릭하면은 실선으로 보일지 점선으로 보일지 설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실선 나타나죠? 점선. 자, 점선으로 나타나고요. 안내선 방식. 선택 개체에 맞춰 이동. 선택 개체를 다른 개체에 맞춰 이동. 선택 개체를 다른 개체에 맞춰 이동이라는 거는 제가 요걸 수정하면서 요 객체에 맞췄죠. 그 뜻입니다. 자, 이건 자주 활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켜두시면 좋겠죠. 체크해 두시고 사용하시면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편집할 때 또 자주 쓰는 게 조판부호, 문단부호, 수식기호 이런 것들입니다. 보기 메뉴에 가시면은 자, 문단부호라고 있죠. 문단부호. 여기 방금 없으셨죠? 자, 다시 볼까요? 문단부호. 이거는 주로 사이 띄우기,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띄어쓰기 할 경우 사이 띄우기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사이 띄우기는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초판보호라고 하시면 초판보호. 초판보호라는 거는 초판보호를 체크하게 되면요, 문단보호가 함께 표시가 됩니다. 이걸 문단보호를 없앤다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초판보호가 같이 없어지죠. 초판보호를 체크하는 순간 문단보호도 같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초판보호라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초판보호를 컨트롤 코드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 제어 코드죠. 제어 코드. 제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글은 문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용자가 내리는 어떤 명령을 일종의 초판보호라는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사용자가 내리는 명령을 기록한다. 이걸 바로 초판보호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거 일종의 매크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매크로라는 거는 엑셀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죠. 엑셀에서. 즉, 사용자가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뭐 엑셀이나 아래 한글이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작업 내역을 기록을 하는 거죠. 사용자가 내리는 명령 또는 사용자가 작업하는 작업 내역 이걸 초판보호라고 하고요. 또는 영어로는 매크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글에서는 컨트롤 코드라고 합니다. 이 초판보호라는 것은 화면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초판보호를 체크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초판보호는 인쇄도 안 됩니다. 초판보호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표라든지 글상자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또는 머릿말, 머릿말이나 꼬릿말 등을 어떤 삽입한 위치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판보호입니다. 자, 초판보호는요, 엔터 키를 쳤을 때, 자, 아래쪽으로 갈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엔터 키를 쳤을 경우에는 줄 바꿈 표시라는 게 나타나죠. 줄 바꿈 표시. 이거. 자, 이게 줄 바꿈 표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AC이죠. AC.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이렇게 살 띄우기 표시. 공백 표시입니다. 공백. 이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 같은 걸 입력하실 때는 그리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표 같은 거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입력 메뉴 가셔서 표라고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차트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차트는 표시가 안 되나? 자, 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래 그림 같은 거 삽입할 때, 자, 이렇게 그림이라고 표시가 합니다. 이게 바로 조판부입니다. 즉,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달아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편집할 때는 편리한데요. 문서를 입력할 때는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글자가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 자, 초판부는 참고적으로 기억 보시고요. 그러면 교정보호가 있는데요. 교정보호. 자, 교정이 입력이 있던가요? 잠깐만요. 이거 한번 더 볼까요? 자,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목 운동 하는 건데요. 이거 아침과 저녁마다 이렇게 목 운동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은 투명선이라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표나 글 상자에서 선 종류를 선 없음으로, 잠깐, 또 착각했네. 저도 이게 잘 쓰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자, 일단 문단보호를 체크하시고요. 투명성 체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해서 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만들었죠? 자, 표를 갖다가 만든 다음에 표의 속성을 갖다가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테두리에서 전체를 선 없음으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표 셀 속성에서 어, 이게 어디 갔죠?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테두리 부분에 모두 선택하시고 선 없음으로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선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자, 이렇게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체크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표가 입력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거는 주로 어떻게 쓰냐면은 어, 문서는 가장 쉽게 입력하는 방법이 바로 표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문서 입력할 때 가장 정돈되게 깨끗하게 보기 좋게 만드는 게 표를 이용하는 건데, 표가 만들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뭔가 표라는 건 주로 숫자를 입력할 때 주로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숫자가 아닌 일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표로 만들어 두면은 보기가 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훨씬 더 보기가 좋게 입력할 수 있죠. 자, 요거는 투명하게 처리된 테두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안내 기능으로 또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한자 발음 표시입니다. 한자 발음 표시. 자, 한자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결자 해지라는 한자를 입력하고요. 한자 키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뜨죠? 바꾸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한자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글자인지 알기 어렵죠. 이 경우에 이 보기 메뉴에 가시면은 한자 발음에서 한자 발음 표시가 있죠.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글로 결자 해지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죠.
표시 설정에 가셔가지고요. 요거 위쪽으로 할 것인지 아래쪽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설정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도 여기서 지정할 수 있고요. 글꼴 색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죠. 자, 파일 메뉴 미리 보기 클릭하면은 이렇게 인쇄가 안 됩니다. 이거는 자, 보시다시피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한자를 갖다 변경할 때 자, 한자 변경할 때 이렇게 한자와 한글 이렇게 병용해서 입력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제하지 나타나죠. 자, 이번 시간은 이까지 안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눈금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금자의 사용하는 목적, 특히 이 쪽윤곽 부분에서 봐야 됩니다. 보기 메뉴 쪽윤곽에서 보지 않으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요. 쪽윤곽 상태에서 용지의 어떤 재본 여백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의 왼쪽 여백, 그 다음에 첫 줄에 대한 여백 각각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여백 설정할 수 있고요.